안녕하세요. 좋은보험 컬렉션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핵심적인 3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입해 놓은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으로도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5년 넘게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가장 보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이 너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오는 모든 리스크를 보험으로 다 대비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니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도 납입을 하셨던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나한테 이러한 제도적인 혜택이 있다는 것과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실제 치료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가입을 했던 거죠.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객관적인 통계 자료나 실제 치료 비용을 설명드리면서 약간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오늘 말씀드리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을 너무 과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순위를 조금 고려해서 핵심만 유지할 수도 있고, 과하게 지출되거나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내 보험료를 내 경제적 상황에 맞게 줄이는데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적 제도 하나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핵심적인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거나 보험을 점검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설계사가 좋다고 해서 가입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또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전혀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진료비에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큰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가장 중대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암, 뇌, 심장은 무려 급여의 95%를 지원해줍니다. 아쉬운 부분은 급여만 해당하고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의 5%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이나 3대 장비보험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또한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은 5년간 혜택을 받고 중증 화상 환자는 1년, 결핵은 2년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입원 후에 공단에서 지정한 수술과 약제 투여를 받았을 때 수술 회당 30일 동안 산정특례가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이는 회당인이 수술할 때마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와 심장에 있어서는 수술을 할 때마다 산정특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암이나 중증 질환들은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을 못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산정특례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암을 예로 들면 산정특례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산정특례 기간 5년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 혹은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이거나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 중인 암 환자의 경우에는 종료 예정일 3개월 이전 재등록을 해서 다시 5년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이 되고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병원비를 전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또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산정특례는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된다 해도 민간보험, 즉 실비와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받게 되면 내가 받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을 해주거나 이미 받았다면 환수를 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산정특례 제도는 내가 민간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암진단비를 1억, 2억씩 이미 받는다고 해도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용만큼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이나 3대 진단비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으로 이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치료비용의 90% 가까운 부분을 국가에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급여에 한해서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인 보험으로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심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인이 부담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정한 뒤 개인이 부담한 본인 부담금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질환 산정 특례와 동일하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등과 같은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보다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초과된 금액을 전부 나라에서 부담해준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급여에 한해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병원비 지출이 내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나와버리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을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보호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들 건강보험료 내고 있잖아요. 네.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상자들을 소득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숫자가 커질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난 1월부터 12월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부담한 치료비가 500만 원이고 입원 일수는 120일 이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분위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입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1년에 83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83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 나머지 417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다 돌려주는 거죠. 이는 병원비가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과 중복해서 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했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해서 실비보험을 지급해주지 않는다, 혹은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좋은보험 컬렉션에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본인 부담 상한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제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해당되는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보험을 알아볼 때 정말 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4년부터 지원이 확대되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일부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장이 넓지만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점으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계산기준 과세표준액이 7억 이하이신 분들이 의료비 부담 수준이 가구소득 구간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자세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의료비의 80%를 지원해주고, 중위소득이 50% 초과,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이신 분들은 개별 심사를 통해서 의료비의 50%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연소득 15%를 넘어야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기준이 10%로 완화가 되면서 조금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고, 중위소득 200%가 넘으시는 분들도 개별 심사를 통해서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표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1인 가구는 222만 8,445원, 그리고 6인 가구 761만 8,369원까지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다면 현재는 모든 질환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한도 또한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가 돼서 생각보다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전에 전화를 하셔서 접수 절차를 안내받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니까 꼭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신청기간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보상하지 않는 일부 항목들도 지원을 하고 소득 및 자산 그리고 본인 부담 의료비 등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보험이 아무것도 없어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꼭 한번 해당되는 게 없는지 공유할 주변 지인분들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제도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건강보험공단의 제도만으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되었다면 이 개인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공적 제도의 혜택들을 알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적인 보험들은 무엇인지를 아는 데 중점을 두고, 또 반대로 정말 개인적으로 여력이 안 되어서 보험 가입을 전혀 못하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한 설명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준비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심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